한 10분 만에 나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결국 그날 안가에 가셨던 거는 오늘 밤에 계엄 선포한다는 사실 그거 듣고 그리고 A4지 받아온 거 그게 다죠? 예. 그 A4지 봉투에서 꺼내줬다 그랬는데 기억 노란색 봉투던가요? 아닙니다. 어디서 꺼내준지는 저도 그래요? 기억이 없습니다. 예. 아까 저 표창구인 신문에서 계엄 선포된 게 뭐 10시 23분이라고 보고 10시 47분경까지는 신문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주는 그러니까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동대 배치 완료된 게 22시 47분경인 거죠? 예. 그전에는 아직 상황 돌입이 안 된 거고 예. 기동대 배치되면서는 바로 전면 통제했던 거죠. 그랬다가 11시 6분 돼서 일시 해제했던 거고. 예.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이걸 국회 외곽을 제대로 통제하려 그러면 뭐 40개, 60개 기동대 2천 몇백 명, 3천 명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실제로 여기 투입됐던 기동대가 6개잖아요. 여의도에 인근에 있던 5개 하고 광화문 타격대인가요? 한 개 와서 예. 6개 된 거잖아요. 그 전체를 통제하려면 그 정도 인원이 필요한데 6개 대대만 기동대만 증인이 그렇게 준비하라고 지시해놨던 거는 대통령이 정말로 비상계엄 선포할까 이런 생각하셨기 때문 아니에요? 그것도 형사재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11시 6분인가요? 7분인가요? 일시 해제할 때 그때 증인하고 참모들이 논의한 게 이게 계엄 선포가 됐지만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하는 거는 이건 막을 근거가 없다. 그게 제일 큰 논거였죠. 이 사람들은 들여보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청장에게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청장도 허가를 해서 들여보내줬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2차 통제로 다시 바뀐 거는 포고령 나오고 나서죠. 예. 포고령 1항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항. 국회를 포함해서 정치활동 전면 금지한다. 예. 예. 그 2차 전면 통제하신 거는 계엄 해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하러 국회에 들어가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이 포고령 1항 때문에 결국 다시 전면 통제로 돌아갔던 거죠. 포고령 1항이 말하자면 우선한다고 판단했던 거죠. 그 포고령이란 근거에 의해서 상급청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장도 그렇게 지시를 했고 그 청사로 돌아오셔가지고 이 계엄 해제될 때까지 쭉 그 8층 상황 통제실에 계셨던 겁니까? 아닙니다. 주로 집무실에 있다가 집무실에 예, 있다가 계엄 선포 이후에 상황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찰에서 전면 통제했다가 일시 해제하고 다시 2차 전면 통제하고 하고 이런 게 그 상황실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었습니까?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지시를 하면은 이제 무전으로 그런 것들이 지시가 아까 그 내려가기 A4지에 때문에 200 국회 그리고 뭐 장소는 아까 증인 경찰 그 조사 검찰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곳 정도 된다고 진술을 하셨어요. 그게 다 그렇게 시간, 장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죠, 배열이. 예. 그러면 근데 증인이 실제로 경찰 출동을 준비한 거는 보면 국회만 준비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죠? 다른 데 준비하신 데가 있습니까? 경찰 출동을 다른 장소에 국회 말고.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A4지에 10곳 적혀 있던 이곳은 증인은 이거는 출동 주체가 경찰이 아니고 군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까? 아니, 특별히 그런 인식은 없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국회에 대해서는 그 특정을 하셨잖아요. 국회에 갈 테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 보내서 잘 통제해달라 이 얘기는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국회 출동은 국회 부분이 국회가 제일 어수선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계엄이 선포되면 판단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국회로 몰려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당연히 뭐 정치의 1번지 정치의 장이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2차 전면 통제할 때 전면 통제하되 전면 통제는 국회의원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물리적 충돌은 피하라 그러셨다고요? 그런 지시 같이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출입 통제에 응하지 않고 거기 뭐 저항하거나 강제로 진입 시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당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담을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지를 하라든지 그런 지시는 전혀 하지 상황 않았습니다. 끝나고 피청구인이 경찰청장한테도 전화를 하고 증인한테도 전화를 했잖아요. 그 증인은 이제 증인 통화 내용만 아실 텐데 그 조지호 청장 그때 뭐 덕분에 일찍 잘 해제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니까 조지호 청장 그걸 뼈 있는 말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증인은 근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문구 그대로. 예, 저는 뭐 특별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시니까 고맙던가요? 격려 차원보다는 그냥 하시는 말로 들었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FTX 훈련 이런 비상 사태를 대비한 훈련 상황에서 주요 언론사, 뭐 어느 언론사를 상대로든 단전 단수 조치하는 훈련 해본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이 경고용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전 단수 조치를 만약에 한다면 없던 혼란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제 판단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아까 뭐 증인은 정확한 장소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언론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 언론사들에서 단전 단수를 한다거나 또 국회 인근에 통신 차단 조치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더더욱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경찰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단전 단수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혼란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전 단수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더욱 혼란에 빠지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 신문화상 기준 오늘 제출한 63호증의 일입니다. 증인 추신문에서 그 2차 전면 통제 실시한 23시 38분 이후에 현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들여보내달라고 항의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기억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사진은 뭐냐 하면 그날 그 나중에 발언은 나중이죠. 12월 13일 날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이 동영상을 재생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그날 이 해제 요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 시간경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진입을 통제해서 못 들어갔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8명밖에 표결에 참여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분 조금 미만이긴 한데 남았던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